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22. 검은 호랑이의 해, 이제 우리가 더 강해질 차례다. 삶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다. 반전의 서막을 알리는 변화의 징후를 포착하라. 김난도, 전미영, 최지혜, 이양은, 이준영, 이수진, 서유현, 권정윤, 한다혜, 이혜원 지음, 미래의 창에서 펴낸 책입니다. 서문, 타이거 오월 캣. 반전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원년을 맞으며 조금만 더 견디면 끝날 것이라는 전 세계인의 기대를 여러 차례 헛되게 만들며 코비드-19 바이러스가 불러온 대유행병과 함께 2021년도 달력의 마지막을 목전에 두고 있다. 도대체 코로나 사태는 언제 끝날 것인가? 땡땡년 땡월 정도면 끝날 것이다. 는 식의 답은 불가능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알파, 베타, 델타, 뮤의 식으로 계속 변이를 일으키며 확산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건의학적으로 종식되는 것과 사회 경제적으로 종식되는 것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팬데믹 종식에 관해서는 1. 역학적 관점 2. 사회 경제적 관점 3. 소비자 행동적 관점의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역학적 관점에서는 종식이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으로 보인다. 코비드-19는 특정 시기마다 돌아와 치아꾼을 괴롭히는 풍토병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우울한 전망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낙담할 것은 아니다. 한때 온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던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는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다. 하지만 발발 초기와 달리 에이즈는 이제 우리 일상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다. 바이러스 자체의 완전 종식은 아니더라도 HIV처럼 사회가 집단 면역을 갖춰 더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비상 대응 체계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는 언제 코로나로부터 회복됐다고 볼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코로나19의 치사율이 사회 전반의 사망률 수준으로 감소해 평상시의 활동이 재개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 HIV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은 백신 접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같은 나라는 이미 백신 접종 완료 인구가 65%를 넘겨 일상으로의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연말에는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중증 환자 위주의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2022년도에는 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IMF는 2022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연초보다 긍정적인 6%로 보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KDI와 OECD 모두 3.8%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일반 소비자의 구매 행동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이 소비자 행동적 관점의 질문에 답하기란 쉽지 않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회 경제적 종식을 가정하더라도 그 변화가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상세히 살펴보자. 먼저 양적인 측면에서 코로나19 이후 소비는 과거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영국의 사례가 시사점을 준다. 2021년 7월 19일, 영국은 백신 접종 대상 성인의 68.5%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국가 봉쇄를 완전히 해제하는 프리덤 데이를 선언했다.
영업 제한이나 마스크 의무화 등을 해제하는 사실상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의 복귀다. 그 성공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은 바로 그 후 소비는 얼마나 회복됐는가이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에 의하면 대중교통은 84%, 직구 관람은 75% 정도에 머물렀으며 카드 사용은 코로나 초기인 전년 동기보다도 8% 낮았다. 이 통계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더라도 예전의 매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시사한다.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의 완전 복귀가 어려운 이유. 코로나 이후 보복 소비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폭발하면서 팬데믹 동안의 소비 부진을 만회해 줄 것이라는 희망이다. 시장 상황을 빠르게 선행 반영하는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여행, 항공, 숙박, 카지노, 유통, 화장품 등 리오프닝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고 집콕 주식은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보복 소비의 수준이 코로나19 이전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다. KPMG가 11개국 500명의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22년까지는 비즈니스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이 45%에 이른다. 한국,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저축률이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두세 배 이상 증가해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저축의 증가는 소비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022년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고 보복 소비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전반적 소비 수준이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인내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소비 행태의 질적 측면에서 소비자 행동이 코로나 사태 이전의 형태로 복귀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물론 어떤 소비는 어느 정도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행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 24.7%를 꼽았다. 백신 접종자에 대해 모두 자가격리나 별도 검사 없이 입출국가 양쪽에서 여행이 허락되면 해외여행은 소위 트래블 버블을 시작으로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돼도 마스크를 습관처럼 쓰고 다닐 것 같다는 응답이 29.3%에 이르는 것을 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바뀐 행태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소비 행태가 과거로 쉽게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가 지나치게 길게 지속됐기 때문이다. 문화인류학자 칼베르브 오베르그는 새로운 문화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익숙한 문화가 산산이 부서졌을 때 그때 느끼는 불안감을 문화 충격이라는 개념으로 소개하고 문화 충격에 따른 단계적 반응을 문화 충격 이론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문화를 접했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다가 6개월을 기점으로 점차 적응을 시도하고 1, 2년의 시간이 흐르면 적응을 달성한다고 본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를 하나의 새로운 문화로 본다면 2년이면 적응을 마치는 기간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이 코로나 사태에 완전히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웬디 우드의 습관 형성 모델에 의하면 변화된 행동이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특정 상황에 노출돼 특정 행위가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행위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상황 신호, 행동, 보상의 연결고리가 형성돼 습관이 형성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오랜 시간에 걸친 반복과 더불어 보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소비 행위가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복귀하느냐 마느냐는 그 보상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대면으로 하는 행동이 비대면보다 더 큰 즐거움의 보상을 주면
그 소비는 과거처럼 대면으로 돌아갈 것이고 비대면의 편리함의 보상이 대면보다 크면 코로나 기간 형성된 소비 형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기대하지 않았던 편리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했던 언택트, 편리미엄, 오아원 등의 트렌드는 새로운 정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매우 당연한 얘기 같지만 함의는 크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행태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보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적 인식, 즉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매경 이코노미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하고 싶은 활동은 전술한 해외여행에 이어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식사, 술자리가 2위였다. 거리 두기가 풀리면 식당과 술집이 늦게까지 붐빌 것으로 기대되지만 2년 전과 미묘한 차이는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까운 연인, 가족 간의 소규모 모임은 바로 늘어나겠지만 회식 문화의 거부감을 느끼는 나노사회 트렌드 속에서 예전과 같은 단체 회식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졌는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트렌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훨씬 더 절실해졌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2020년은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의 원년이 될 것이다. 미국의 쇼핑 플랫폼 쇼피파이 부회장 로렌 페이델퍼드는 코로나19는 타임머신 역할을 했다. 2030년을 2020년으로 가져왔다고 말한 바 있다. 한층 더 빨라지는 변화의 속도 속에서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는 2022년이 될 것이다. 위기를 잘 넘기고 피보팅에 성공한 기업들이 경영난에 빠진 경쟁사, 관련사를 인수합병하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승자 독식과 새로운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기도 한다. 잡아먹느냐, 잡아먹히느냐의 치열한 전장이 될 2022년. 우리의 함성이 호랑이처럼 포효하느냐, 고양이 울음에 그치느냐는 이러한 코로나 이후의 트렌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다. 변화가 거듭될 검은 호랑이의 해. 2022년은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는 호돌이와 수호랑, 모두 호랑이였다. 단군 신화에도 호랑이가 등장하고 한반도의 형상을 대륙을 향해 뛰어오르는 호랑이의 모습에 비견하기도 한다. 2021년 큰 화제가 됐던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영상도 범 내려온다였다. 호랑이는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물이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벽사의 의미가 강하다고 했다. 동국 세시기에는 민가의 벽에 호랑이의 그림을 붙여 재앙과 역병을 물리치고자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호랑이 해가 됐다고 코로나 역병이 갑자기 가라앉을 논리적 이유는 없지만 호랑이 해를 맞아 백신 접종이 늘며 집단 면역이 형성돼 경제가 제궤도에 올라서기를 바라는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호랑이가 우리 민족과 가까운 동물이어서 그런지 호랑이가 언급되는 속담이나 격언이 무척 많다. 그중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응림여수 호행사병이라는 말이다. 매는 조는 듯이 앉아있고 호랑이는 병든 듯 걷는다는 뜻인데 사냥감들이 경계심을 풀 수 있도록 평소에는 힘을 뺀다는 뜻이다. 물론 기회가 오면 날쌔게 표변하여 먹이를 낚아챈다. 갑자기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변이라는 말도 호랑이와 관계가 있다. 겨울을 앞두고 호랑이나 표범은 부지런히 털갈이를 하는데 옛 털을 털어내고 나면 옛 모습과는 사뭇 달라져 두 눈을 크게 뜨고 봐야 같은 호랑이인 줄 알 수 있었다. 2022년이 비록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병든 듯 다소 느릿느릿 걷더라도 호기가 오면 호랑이처럼 그 기회를 재빠르게 움켜쥘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랑이가 털갈이를 하듯 두려움 없이 표변해야 할 것이다.
트렌드 코리아 2022의 표지색은 회갈색이다. 웅비아는 호랑이의 털색이다. 무난하면서도 질리지 않고 세련되어 패션 디자이너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 중 하나다. 유명한 럭셔리 핸드백에 도프 컬러가 많다. 자연, 성숙, 땅을 상징하는 색이어서 최근의 필환경 트렌드와도 잘 어울리고 답답한 코로나 시국에서도 자연이 주는 차분함과 믿음을 잃지 말자는 의미를 담고자 했다. 2022년 10대 트렌드의 흐름. 금년에도 띠동물을 활용해 영문 10글자로 올해 트렌드의 두운을 맞춰 시작하기로 했다. 100여 개의 대안을 검토한 끝에 타이거 월 캣으로 타이틀 키워드를 정했다. 소위 위드 코로나 내지 포스트 코로나가 시작되는 새로운 기점에서 호랑이가 될 것인가, 고양이가 될 것인가의 기로에 섰다는 것을 표현한다.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지난 2년에 걸친 코비드-19 바이러스의 창궐은 트렌드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했고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불러왔다. 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호랑이는커녕 고양이로 전락할 것이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다. 혁신이 절실하다. 타이거 5월 캣으로 정리된 2022년 10대 트렌드의 별이가 되는 키워드는 나노 사회다.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개인화되는 메가 트렌드에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국 사회의 원자화의 결정타를 날렸다. 직장도, 모임도, 심지어 가족도 결속력을 현저하게 잃어가는 가운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개개인은 홀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과제를 오롯이 혼자 짊어지게 됐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기결하는 결론이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절박함이다. 금광을 향해 섭으로 달려가던 골드러시 시대처럼 좀 더 다양하고 커다란 수입에 파이프라인을 쫓는 머니러시의 연대기를 쓰게 됐다. 한정된 자원과 시간으로 더 많은 벌이를 만들려면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이제 자기 주도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적 시간이 늘어난 가운데 그 여유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야 하는 현대인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스스로 루틴을 만들어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는 루티니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건강 관리도 마찬가지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돈이든 루틴이든 건강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전엔 건강관리가 중장년층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젊은 사람도 적극적으로 몸을 챙긴다. 최근에 건강관리가 즐겁고 편하고 실천 가능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해 헬시 플레저라고 이름 붙였다. 사실 나노사회를 살며 머니러시를 추구한다는 것은 아무리 루틴과 건강을 챙긴다고 해도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차츰 재택근무, 원격 학습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꼭 비싸고 복잡한 도시에 살아야 하는가 하는 당위의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완전히 떠날 수 없다면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시골의 정취를 느끼고 싶은 러스틱 라이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다. 현대 사회에서 트렌드를 움직이는 동력의 두 축은 기술 진보와 소비자의 가치관 변화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언택트 트렌드의 일반화는 원격지간 소통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증대시켰다. 기술의 진보는 필요를 창출하고 늘어나는 수요는 다시 기술을 촉진한다.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한 실제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기술, 실제감 테크다. 나아가 소비자 지향적인 소통 기술이 진화하면서 산업에서 차지하는 소비자의 역할과 위상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 개인이 독자적으로 상품의 기획, 제작, 판매를 아우르는 새로운 유통의 가치 사슬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동료 소비자 상호 간의 좋아요를 기반으로 한 경제의 등장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라이크 커머스라고 부르자고 한다.
소비자들의 가치관도 늘 변한다. 소비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동인 중 하나가 과시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비싼 브랜드의 구매로 자기 지위를 드러내고자 했다. 이제 정보가 풍부해지고 사치가 민주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있어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득템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MZ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젊은 소비자가 화두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과 양적, 질적 변화를 보이는 세대는 바로 40대 X세대이다. 이전 세대와 달리 경제적으로 풍요한 10대를 보냈고 10대인 자녀와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부모 세대라는 의미에서 이들을 엑스틴이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 속에서 반전의 시작이 될 2022년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역량은 무엇일까? 자신만의 서사, 즉 내러티브를 들려줄 수 있는 힘이 가장 중요한 자본력이 될 것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변혁의 시대에 꿈이 경제를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 꿈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내러티브 자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이다. 몇 가지 변화와 감사의 말씀. 10대 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해온 지도 벌써 16번째다. 그동안 트렌드 코리아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트렌드 변화에 맞춰 스스로를 혁신하라는 명제일 것이다. 이 주문을 독자들에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저자들도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 있다. 우리 책 역시 트렌드 변화에 맞춰 혁신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는 각오다. 돌이켜보면 창간 초기에는 트렌드 측정 방법론, 김난도의 트렌드 에세이 등으로 트렌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고, 이후로는 한동안 올해의 신조어, 다음 해의 전반적 전망을 통해 다가오는 한 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책을 둘러싼 매체 환경이 바뀌고 트렌드에 대한 독자의 이해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과감하게 개편한 바 있다. 2020년부터는 외국인 독자를 위해 컨슈머 트렌드 인사이트 시리즈를 내고 있으며 더 빠르고 풍부한 트렌드 정보 제공을 위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채널도 운영을 시작했다. 금년에도 모든 것을 원점에 두고 새로운 시도를 모색했다. 그 결과 가장 큰 변화는 본서 일부, 회고 부분의 서술 형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혔던 부분이 전년도의 트렌드가 어떠한 양상을 보였고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논의하는 10대 키워드 회고 부분이었다. 책의 앞부분에서 더 빨리 내년도 10대 키워드를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일부 독자들의 요청이 늘 있었지만 발표한 트렌드 키워드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취지에서 회고 부분에 공을 많이 들여왔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을 대폭 개편한 것이다. 전년도 10대 키워드별로 하나씩 회고하던 형식을 버리고 대한민국 소비시장을 5개 테마로 나눈 후 해당 테마에서 자유롭고 포괄적으로 트렌드를 정리하고자 했다. 그 결과 언택트나 필환경처럼 2, 3년 전의 트렌드여도 금년도에 설명이 필요한 키워드는 한 번 더 분석이 가능해졌고 피보팅처럼 중요했던 키워드는 훨씬 더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됐다. 회고 부분에도 우리 나름의 내러티브를 주고자 한 것이다. 새로운 방식을 독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읽어주실지 모르겠다. 좋은 평가가 많으면 더욱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평가가 있으면 바로 반영해 수정해 나가려고 한다. 매년 책이 출간되는 날, 가장 중요한 행사는 키워드 발표회였다. 서울 시내의 대규모 강연장에서 10대 키워드를 매년 강의 형식으로 공개해 왔는데 트렌드 코리아 2022의 키워드 발표회는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도서 영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단지 발표하는 플랫폼이 바뀌는 것을 넘어 키워드 발표와 함께 라이브 커머스 개념을 도입하는 강연형 책방 라이브라는
새로운 형식도 실험한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1933년 대공황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미국을 구해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보다 그로 인한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서문을 쓰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71.1%이며 접종 완료자는 성인 인구의 50.2%다. 2022년은 방역 지침에도 큰 변화가 시작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소비자와 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정부가 힘을 합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비 위축의 두려움 자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난 2년간 한국 경제, 특히 여행, 숙박, 외식 등 자영업자들을 옥죄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경제의 모멘텀이 기대된다. 역사가들은 흑사병이 휩쓸고 간 이후 르네상스를 비롯한 유럽 근대화가 태동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우리 경제도 새로운 르네상스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2022년은 새로운 역사를 쓰는 원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전술한 대로 그것이 팬데믹 발생 이전으로 그대로 복귀함을 의미하진 않는다. 고려대 백신혁신센터장 김우주 교수의 표현대로 복귀가 아니라 복구가 중요하다. 2년간의 기간을 두고 소비자와 시장은 새로운 방식에 적응했고 또 그에 익숙해졌다. 2022년 이후가 되면 다시 새로운 적응을 시작할 것이다. 이 새로운 트렌드 변화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가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남는 핵심적인 역량이 될 것이다. 철학자 니체는 저서 우상의 황혼을 통해 인생의 사관학교에서 우리를 죽이지 못한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길고 지루했던 역병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2022년, 이제는 우리가 더 강해질 차례다. 2021년 10월, 대표 저자 김난도. 2022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 타이거 월 캣. 1. 나노 사회. 나노 사회는 극소 단위로 파편화된 사회를 일컫는다. 공동체가 개인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며 서로 이름조차 모르는 고립된 섬이 되어간다. 나노 사회 트렌드는 본서에 소개되는 주요 트렌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화의 근인이다. 나노 사회는 쪼개지고 뭉치고 공명하는 양상을 띠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나노 사회의 메가 트렌드 아래 선거의 해 2022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분열의 길이냐 연대의 길이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2. 머니러시. 미국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골드러시에 빗대어 수입을 다변화,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머니러시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꽂는 사람들은 투잡, 엔잡과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에 나선다. 머니러시 트렌드는 자본주의 사회 속의 속물화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각자 성장과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 돈벌이에 나선다는 점에서 개인적 앙터프리너십의 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3. 득템력. 경제적 지불 능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희소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능력을 득템력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득템력은 기본적으로 불을 과시하는 보이는 잉크이지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공유되는 능력이라는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잉크의 속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어
흐릿한 잉크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다. 상품 과잉의 시대, 돈만으로는 부를 표현할 수 없는 현대판 구별짓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4. 러스틱 라이프. 촌스러움이 힙해지고 있다. 러스틱 라이프란 날것의 자연과 시골 고유의 매력을 즐기면서도 도시 생활의 여유와 편안함을 부여하는 시골향 라이프 스타일을 지칭한다. 러스틱 라이프는 도시와 단절되는 이도 향촌 일하기보다는 일주일에 5일 정도는 도시에 머무르는 5도 2촌을 실천하며 소박한 촌스러움을 삶에 더하는 새로운 취향을 의미한다. 과밀한 주거 업무 환경에서 고통받는 대도시나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으로 시름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이다. 5. 헬시 플레저. 좋은 약은 입에도 달다. 건강관리가 중요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지만 전 세계를 휩쓴 역병의 시대에 건강과 면역은 모두의 화두이다. 젊은 세대가 건강관리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소비자들이 더 이상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강관리도 즐거워야 하는 이른바 헬시 플레저 트렌드다. 헬시 플레저의 확산은 치료에서 예방으로 중점을 바꾸며 몸과 마음, 그리고 일과 휴식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건강관리 분야가 선진국형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알린다. 6. 엑스틴 이즈백. 그 많은 X세대는 다 어디로 갔을까? 그들은 지금의 MZ보다 더 큰 충격으로 세대 담론의 출발을 알렸던 신세대의 원조였다. 하지만 이제 기성세대와 MZ 사이에 끼어 신구세대 갈등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낀세대 신세로 전락한 그들. 그럼에도 X세대는 우리 사회의 허리이다. 기성세대보다 풍요로운 10대를 보낸 이 새로운 40대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며 자신의 10대 자녀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한다는 면에서 엑스틴이라고 부를 수 있다. 7. 바른 생활 루틴이. 자기 관리에 철저한 신인류가 나타났다. 루틴이란 매일 수행하는 습관이나 절차를 의미하는데 스스로 바른 생활을 추구하며 루틴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이들을 바른 생활 루틴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근로시간의 축소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생활과 업무의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자기관리에 대한 욕구가 커졌고 스스로를 통제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루티니의 자기통제 노력은 단순히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자기개발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힐링을 도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미래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실제감 테크. 실제감 테크는 가상 공간을 창조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감각 자극을 제공하고 인간의 존재감과 인지 능력을 강화시켜 생활의 스펙트럼을 확장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실제감 테크를 통해 자기 존재감을 새롭게 인식하고 커머스의 한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가상, 원격과 현실의 경계를 매끄럽게 연결하는 새로운 경험을 누릴 것이다. 생활의 모든 영역이 실제로 초월하고 있는 시대, 소비자를 붙잡을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의 핵심은 누가 더 실제감을 잘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9. 라이크 커머스. 좋아하면 산다. 각종 SNS 발달과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탄생이 상시 쇼핑 시대를 열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좋아하는 게 보이면 그냥 눌러서 사는 것이다. 크리에이터가 팔로워의 좋아요를 기반으로 수요를 확보한 후 제조 전문 업체에 제조를 위탁하고 물류 전문 업체를 이용해 유통을 해결한다. 이렇듯 좋아요에서 출발하는
소비자 주도 유통 과정을 라이크 커머스라고 명명한다. 초기 인플루언서들이 기성 제품의 판매에만 집중하던 세포 마켓 트렌드가 진화한 세포 마켓 2.0 트렌드라고 볼 수 있다. 10. 내러티브 자본. 서사는 힘이 세다. 강력한 서사, 즉 내러티브를 갖추는 순간 당장은 매출이 보잘것없는 회사의 주식도 천정부지로 값이 오를 수 있다. 브랜딩이나 정치의 영역에서도 자기만의 서사를 내놓을 때 단번에 대중의 강력한 주목을 받는다. 이야기가 표현된 내용 자체라면 내러티브는 내용을 담은 형식이다. 2022년에 치러질 두 번의 선거는 치열한 내러티브 전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을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나만의 내러티브는 무엇인가? 이렇게 2022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